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15일 위닝스탁 저녁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에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안부를 묻고 싶네요. 네, 별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혜롭게 잘 이번 시기도 잘 이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제가 특집 아닌 특집, 네, 좀 지수의 폭락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들 조금 더 오시면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여기선가 그 저희 풍선님이라고 자주 오시는 애청자님이 이 빅텍에 대해서 질문을 그때 주셨어요. 기억나네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좀 뭔가 좀 이상스럽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야 이제 그 이상한 느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주말에 이제 북한에서 아주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어, 좀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기존에 이제 보고 있던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늘 빅텍의 그 주가를 보게 됐죠. 이제 빅텍뿐만 아니라 오늘 테마를 이뤘어요. 스페코 또 저기 퍼스텍, 휴니드 이렇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를 이뤘고 오늘 다 같이 움직이는구나. 예, 험악한 뉴스가 있었으니까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가가 15%로 이제 갭을 크게 떠서 시작을 했는데 지수는 폭락을 하고 있고 이쪽 종목들은 오늘 지수 폭락하는 거와 반대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이 오늘 이쪽 대북 관련 방산업체 테마주들은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장기평 그러니까 장기평 매매 기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정확히 장기평 패턴에 속하지는 않는데 장기평 패턴은 이제 여기입니다. 자, 5분 봉상에서 주가가 60선 정도로 올라타는 거죠.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전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평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봤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제가 오늘 타점을 잡은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침 분위기는 미리 호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전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상승해서 바로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제가 오후에 매매를 했는데 이 오전 상황과 이 상황이 뭐냐면
뉴스를 보고 급등한 주식을 사람들이 추격을 왔고, 그런데 계속 가지를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당히 경계하는 그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들이 많이 올라와 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호재 나왔다. 그 다음에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자. 이런 식의 테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삼성중공업 있죠? 예, 뭐 100조짜리 그 카타르한테 그 100조짜리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한가가 계속해서 오늘도 상한가인데 이제 그 종목들처럼 전날 호재가 나오고 장이 열려서 급등으로 올라가 버릴 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빅텍의 아침의 모습은 가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정도에 들어왔다. 여기도 많이 들어왔고요.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 뻔, 여기서 매수했다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7%, 8%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예. 뭐가 좋텐다 해갖고 이 동네로 왔어요. 왔는데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횡보가 왜 나타났느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요 상승할 때 가지는 사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서 자꾸 내려올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데 수렴이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이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러한 어떤 배경에 사람들의 심리가 깔려 있고 그리하여 수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수렴이 됐을 때는 위로 간다가 아니고 네. 수렴이 되고 나서 팽팽한 힘을 서로 팽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위쪽으로 뚫리게 되면 예, 위로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1분봉 정도를 딱 보고 이렇게 뚫리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어디로 갈 건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겠죠. 예. 오늘은 그야말로 빅텍의 날이죠. 예. 그리고 그동안 여기까지 온 이 추세를 보시면은 예사로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왜 저점들이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미 정보가 어디서 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딱히 북한 관련 종목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밀어올린 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는 종목은 이거 뭔가 정보가 새고 있다. 예, 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지? 예, 이런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하도 많이 드려서 저희 녹화 영상에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밀리지 않고 이게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 있는 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힘의 균형이 위로 깨지는 이런 순간에 거래량이 확실히 늘고 있죠. 얼른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정량 수익을 거두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제가 오늘 2.5% 정도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서 잘 가지고 와서 상한가까지 가서 팔아도 되겠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워낙에 이제 이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쪽 수렴 과정과 돌파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더라도 웬만하면 반등세가 나와주는 거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한번 매수해주고 더 밀리면 좀 매수해주고 하면 반등이 잘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 자리도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상한가 쪽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 테마인 대북 테마주 빅텍을 오늘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빅텍을 저한테 꾸준히 상기시켜 주신 풍선님에게 지금 안 계시지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빅텍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코스피가 많이, 코스닥도 지수가 폭락한 날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지수에 대한 뭐 설명, 향후 좀 이야기. 제가 오늘 그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위닝스탁 뭐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이거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무 제한 없이 저희 단톡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오셔서 같이 저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제가 제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하다 보면은 뭐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뭐 누구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저희 단톡방이라도 있으면은 서로 좀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푸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좀 뭐 마음이라도 좀 뭐 어떻게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또 저한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그 지수에 관련된 것이라도 괜찮고요. 뭐 저희 강의를 어떻게 받느냐 뭐 그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주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주제에 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제 지수 폭락에 대해서 먼저 이 지수 폭락은 이 미국 나스닥의 폭락으로 시작이 됐죠. 보여드리면은 미국 나스닥이 여기 잘 가다가 지난 6월 11일 이제 5%가 넘는 마이너스 5.27짜리 이제 폭락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죠. 추세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좀 폭락이 좀 나왔죠. 네, 안녕하세요. 네, 추가적인 음봉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목격을 하게 된 아시아 시장은 오늘 월요일 장이 딱 열리게 됐는데 금요일날 장은 오히려 상당히 많은 금액의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밀어 올리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그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아래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서 폭포수가 쏟아졌죠. 그래서 미국 나스닥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추가 하락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스닥 하락 플러스
기타 여러 가지 뉴스들, 뭐 흑인 시위 사망자 나왔다, 또 뭐 그 중국의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환자가 좀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다 한 그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충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락이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급락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재료 매매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재료 매매는 항상 첫 번째 신선한 재료, 그게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처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폭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아마 팬데믹 선언되면서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충격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증유의 사건이라고 하죠. 앞으로 예상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급락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쌓인 거예요. 가격도 많이 올라왔지, 나스닥도 폭락했지, 중국에서 다시 또 뭐 2차 유행을 뭐 할 듯 말 듯 한다고 하지,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사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빠졌구나, 나도 같이 팔아줘야겠다. 그런 매도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락을 이끌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일정량은 어느 정도 빠지려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예측에는 이 당시 3월 달에 하락을 했을 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미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고점을 만들고 이미 역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역배열이 심화가 된 그런 하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추세가 하락 추세를 가고 있었다가 거기서 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하락은 추세의 이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배열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막 고점을 만들었고, 이제 막 처음으로 추세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요 밑에가 지금 엄청나게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 예상에는 이 상승을 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하락을 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공포라는 거죠. 공포. 그러나 요렇게 하락할 때처럼 그렇게 강한 공포심을 줄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역배를 해갖고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하락이 조금 깊을 수가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3월 19일까지 폭락을 하는 이 시기에 저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때.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일정량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이 저항선 있고 지지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주가의 상승은 요 1차 상승을 하고 제가 여기서 1막이 끝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 지지를 하고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가는 2막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3막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선, 1900선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막 뭐 그 요 시점에서 마이너스 100% 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뭐 2200이면은 1100 막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자, 뭐 그렇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마도 오늘도 보니까 좀 이제 저가 매수들이 이제 벌써부터 조금 들어오면서 그 거래 그 대금을 보니까 이번에도 또 개인들이 또 많이 사더라고요. 개인들이 좀 1조 2천억, 2,300억, 코스닥도 2,700억 벌써 이제 이렇게 많이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가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보시죠.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그 매수들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 참여자들이 굉장히 생각들이 복잡해요. 그리고 매매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자, 그렇고요. 큰 하락으로 뭐 요기를 깨는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하락은 없다. 없을 것이다. 밀리면은 뭐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밀리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저는 이제 2008년도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여기서 급등을 하고 상당히 좀 요 박스권이 저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시점인 거예요, 지금이. 여기가 저번에 5월달, 4월달에 한번 지지가 됐다가 이렇게 급등한 거죠. 전고점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2009년도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당시는 그 당시 우리 그 신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박스권 이 조정이 좀 길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아마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코스피가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여기를 뚫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뭐냐면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놓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이게 지금 2년 동안 횡보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이제 각국 정부들이 하기 나름이겠죠.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경기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다들 좀 그 뭐라고 할까요? 헛발질 한다고 할까요? 헛발질들을 하거나 정책 실수들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이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 넉 달 남았는데 그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둘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횡보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옆으로 횡보가 길어지는 거 좀 좋은 시나리오는 횡보 후 빨리 돌파하는 거
그런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횡보가 길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예, 횡보가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제가 한참 위닝스탁 방송 하던 때죠. 여기가 2013, 14 가장 시청자 수가 많았던 데가 2014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빠질랑말랑 하는 것을 무려 5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돌파를 하면서 2017년도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무시무시한 장애물 우리가 지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역시 역 헤드앤드 숄더형,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지금 이 시장은 고점이 두 개가 있고 이 뚫리게 되잖아요.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요거만큼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그래서 저 2018년도에 그 고점인 2607 저기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아주 영양가가 높은 보약 같은 하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역 헤드앤드 숄더 아시죠? 이렇게 이번 하락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근데 이 하락이 좀 무서워요. 이 뭐냐면 사람들이 요새 말로 존버한다고 하죠. 무지하게 버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악마한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들 이 하락이 딱 왔을 때 이게 존버예요. 정말 인내심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본전까지 와버렸죠.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난 악마의 이야기인데 좀 거창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죠. 청개구리. 이게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인데 저는 이제 거의 19년 동안 이걸 겪어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 있죠. 내가 하는 선택과 주식의 방향은 반대예요. 근데 주식이 마치 내가 이거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 투자 자문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코치죠.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이것과 실제 매매. 주가는 실제 매매를 하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간다기보다도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이번 급락의 저점이 이쯤 될 것 같다.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와도 한참 크게 나와서 이 고점은 넘을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잘 맞아요. 근데 실제 제가 상당히 큰 비중에 이 돈이 잘못되면은 절대 안 되는 돈,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돈, 그런 돈을 여기다가 넣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원만한 아주 아름다운 삼성은 이런 급등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놀라운 상승이 있고, 제가 매수를 하면은 이런 놀라운 상승은 없어요. 이게 제가 19년 동안 좀 겪어본 바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말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주가 차트를 마디마디 분석을 잘 못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마디마디 분석을 잘해서 여기서 사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네 하고 여기서 좀 이익 실현 딱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뭐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주식 매매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패턴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의 기반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자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더 위로 가겠구나. 그러면은 여기도 산다. 이건 뭐냐? 나는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 샀어. 잘했지? 이거예요. 예. 저기서 산 사람들은 너무 무모한 사람들이야. 나는 반등 나온 거 보고 가서 확인해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면은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갖고 내 생각대로 딱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올라왔구나. 그럼 내가 팔면은 그 다음에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마디마디마다 자신의 어떤 예측력으로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을 달리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옵션 매매를 해야 돼요. 옵션 매매. 예. 증권사 가서 직원 붙들고 자세하게 설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주식 시세의 마디마디를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주식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레버리지 하는 인버스 막 ETF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가서 딱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마디마디마다 시세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왜 매수를 했냐? 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멍청해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락할 줄을 알았다라면은 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참 올라간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 가서 왜 매수를 했겠냐?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 이만큼 많이 올라온 주가는 그 다음에는 하락을 한다. 이런 법이 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인버스 차트 보여드렸죠. 아마 레이더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 갑자기 왜 인버스 차트를 보여주지? 하면서 인버스 차트 보니까요. 이제 곧 하락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 맞아요. 근데 실제 제가 막 정말 크리티컬한 양의 돈을 가지고 와서 배팅을 한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으고 모아서 쌈짓돈으로 딱 1,000만 원을 마련을 했어요. 이걸로 내가 주식을 다시 해가지고 막 회복을 하고 싶다. 그동안 막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잃었는데 요번에 딱 어떻게 돈을 다 끌어 모아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가서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더 내려오면 내가 저가 매수 가서 한 방 질러야지. 그러면은 그 가격이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왔다, 질렀다, 반등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으로 이번에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여기서는 더 안 내려갈 것 같다, 이쯤이 좀 저점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저의 뭐랄까 생존이 달린 문제에 걸릴 만큼의 큰 돈을 가지고 몰빵을 친다, 실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럼 뭐 두 번 나눠 사면 되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주식 세계에는 절대로 우리가 편리한 방법으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존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히 내 예측대로 잘 안 움직여요, 주가가. 음. 그래서 이 상승 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왜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상승했다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데 전고점을 뚫고 막 뭐 하늘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는데 코스닥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제일 뭐 제대로 간다면은 코스피도 코스닥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이 그 나스닥의 그 하락이 나타나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그때도 한번 차트에서 그려드렸는데, 이 상승세가 많이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질문 써주셨는데요. 네, 예측대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음, 예측대로 주가가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예측이 정확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약간 중장기성 매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략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매매, 아주 정확한 매매. 어렵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렵다기보다도 불가능하다. 만약에 정확한 마디마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측은 우리가 머리가 달려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느낌이란 걸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매매를 하는데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로 매매를 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예측을 잘 맞추시는 분이 있다, 신선이에요. 예. 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회
매번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어렵고, 근데 이 대략적인 매매라는 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많이 이제, 요즘이라기보다도 좀 트렌드인데, 어,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요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주식도 그렇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불길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예. 불 속에 뛰어든다. 그리고 어, 리스크가 있을 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예. 여기나 여기,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반등을 할 줄 몰랐죠? 몰랐을 때 가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몰랐을 때 매수에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타났을 때 저가다 해갖고 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방향성을 못 잡고 횡보하고 있을 때 가서 사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예. 둘 다 위험합니다. 이 위험함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틴 결과로 나중에 달콤한 수익을 맛보는 거죠. 이 방법을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반대 방법, 이거의 반대 방법은 뭐냐? 시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 그다음에 강세가 나타났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세를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냐? 예, 이게 더 쉽다고 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거.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때만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매우 위중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사신 분은 큰 반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했을 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팔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다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원점이 돼버려요. 제가 작년부터 좀 미국 주식을 좀 보고, 이제 올해 좀 미국 주식 매매를 좀 많이 해봤는데, 미국 주식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 성향은 하락만 했다 하면은 가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서, 그러니까 하락만 했다 하면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곳에 가서는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 종목인데,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보잉.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한테 이제 정보를 얻어서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잉이 여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보잉 737 맥스, 조금 저가 비행기인데 가까운 단거리, 그러니까 저가 비용 그 항공사들을 맞춤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대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제품을 생산했는데 결함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막 생산을 했는데 추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항공사들이 안 사는 거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737 맥스의 재고가 무려 400대가 몰려 있대요. 근데
그 비행기를 위험해 가지고 아직 다시 재판매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보잉을 살리려면은 무려 77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에서 그냥 보잉을 파산을 시켜버릴까, 아니면 77조 원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잉은 일반 에어버스 같이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 군용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아주 그 방산업체죠. 세계 제1의 그 업체죠. 그리고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거의 한 뭐 200만 명에 가깝대요. 그리고 11월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잉이 전통적으로 트럼프한테 이 선거 자금을 많이 갖다 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지금 거의 파산을 했어야지 맞는 기업 정도예요. 네. 뭐, 그, 부채로 갖고 있는 것이 뭐 거의 한 100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어갖고 거의 뭐 회생불능 정도 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서 눈 감고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이 기업이 파산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예. 세계 제1의 항공기 제작 업체예요.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파산만 면하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들어가서 아무리 언론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단숨에 여기 상승해갖고 두 배를 수익률이 100%가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아주 굉장한 위험도가 있는 매매들을 즐기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 그리고 루이신 커피라는 데가 있는데 그 재무를 조작해가지고 저게 됐어요. 상장 폐지 막 지금 심사를 막 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테슬라. 예. 이 테슬라도 여기에서 900에서 40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할 때 가다 사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무대포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가를 사서 물리냐면 여기 거래량 지금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스크가 없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가서 사면은 꼭대기에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서 사더라도 예,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죽어도 버텨야 돼요. 근데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간다면 결국에 떨어지는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불문율이야. 거의 아니, 불문율이 아니라 거의 정확해요. 예. 떨어진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느냐? 확실히 파산을 하지 않을 만한 기업. 근데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죠.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면 이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 크루즈 여행하는 크루즈 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랭킹 1위. 그래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17대인가 호화 이 크루즈선을 뭐 한 번에 막 2,000명 3,000명씩 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연 매출이 뭐 10조 11조 막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카니발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카지노에 와서 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뭐냐? 아주 저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가서 사서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예. 신문 기사들이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매수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그 매도의 문제인 거죠. 네, 우리나라 현대차.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무조건 저가 매수 기회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뭐냐, 애플 같은 주식이 예. 아마존닷컴 이런 데 있죠. 아마존닷컴이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을 많이 내려줬다. 엄청난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가서 사가지고 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아마 이런 데서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되게 탐나는 회사, 뭐 애플. 근데 많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엄두가 안 났던 회사들인데 갑자기 주가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때다 하고 가서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하락세가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하락세에서도 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종목 괜찮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만약에 코스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뭐 셀트리온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들 셀트리온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아유, 저기를 어떻게 따라가서 사.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요 3월달이나 4월달 초에 살려고 했던 가격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멀쩡한 회사인데 전체 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서 사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멀쩡한 회사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농심을 말씀드린 이유도 농심이 계속해서 게으르게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작년 말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눈은 딱 감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가격 차가 딱 생겼을 때, 그리고는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버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딱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완전 저가 매수 기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너무 가버렸죠. 너무 가버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주가 내린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많이 노리더라. 그리고 요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아니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딱 봤을 때 평소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종목을 조금 정보를 많이 캐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회사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밖에만 나가면 현대차 엄청나게 있고, 또 현대차 외국 영화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실제 미국에서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들 보니까 현대차 많이 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정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굉장한 내수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에도 판매도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이 현대차를 사는 거 보면 희한해요. 여튼 희한한 회사예요.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가격이 딱 떨어졌을 때는 가서 사주는 거죠. 근데 뭐랄까, 이 저가 매수라는 것은 그 회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일 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 준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4월달 이게 상승하기 초입 가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지금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3, 4월 달에 못 샀는데, 와, 이번에 기회가 한번 올 가능성이 있겠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이렇게 마디마디 해체를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오르고 여기서부터는 뭐 올라가고 그런 예측을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약간 심적인 부담이 되는 정도의 돈을 넣어서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정확히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큰 횡재, 예, 큰 수익을 한번 노리고 싶다. 그러면 뭐냐? 어느 정도 버려도 될 만큼의 돈, 그것을 아주 위험한 주가에 넣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주가가 크게 벌죠.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매매를 자꾸 하게 되면은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투상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뭐냐면 100조짜리 수주를 받았어요. 상한가 나왔어요. 이날 못 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사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가서 사가서 버티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어떤 크리티컬한 일이 있어야 돼요. 막 요번에 코로나처럼 팍 떨어졌을 때 산다거나. 예.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주식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번에 델타 에어라인, 미국 넘버원 그 항공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 예. 사실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인데 이 델타 에어라인이 뭐 그 워렌 버핏이 이 델타 에어라인은 다 팔고 떠났다. 그렇게 해갖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전 세계 1등 항공사인데 이번 기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은 결국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회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 넘버원 회사가 떨어져 있다. 가서 사줘야겠죠. 사서 버팅기는 거, 네, 그래갖고 100%딱 벌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지금 미국은 그 주가가 등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기 잘 안 나타나네. 싱가폴 항공도 있고, 여기 보면은 싱가폴 항공 같은 주식이 되게 많이 하락을 해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사실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이나 싱가폴 에어라인이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아주 그 탄탄한, 또 저기 뭐야, 호주의 퀀타스 이런 항공사들은 이런 코로나만 없었으면은 되게 잘 나가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딱 떨어졌을 때, 예. 그래서 가격이 막 반토막이 반토막이 됐다거나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주가도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요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회사인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는 아까 봤고.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제가 정말 실제로 투자를 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느냐. 제가 이 현대차를 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저번에 이게 절호의 기회였는데 못 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7만원 8만원 사이 이쪽으로만 딱 와주면은 내가 사겠다 하고 실제 돈을 준비해 갖고 여기다가 한번, 만약에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천 정도를 넣겠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가격이 올까요? 제가 실제 돈 5천만원을 준비하고 이러고 딱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이걸 보세요. 제가 실제 5천만원 가지고 저가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8만원 이하로 떨어져라 그러면은 절대 이 가격은 안 옵니다. 이 주식 시세라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분할 매수를 하면은 양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매매를 해서 버티는 수밖에.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수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매수는 이렇게 해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매수는 대충 이렇게 해놓고, 결정타는 뭐냐, 나중에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매도를 딱딱 해주느냐,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이 차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차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고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버텨야겠죠. 네. 근데 버틸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할 당시에 어차피 버틸 만한 종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종목이나 허접한 종목에 들어가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가는 기업들 있죠. 뭐 현대제철, 포항제철, 포스코 이런 거 사가지고 몇 년씩 버텨야지. 이거 어렵죠. 그런데 대세가 기울지 않고 앞으로 좀 창창하다, 그런 회사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때 들어가도 버티면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뭐 큰 기업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조금 작은 기업을 보자면은 삼천리, 조금 작은 기업들은 부도가 나버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삼천리 자전거나 모나미 뭐 이런 회사들,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좀 규모가 작죠. 그리고 지금 뭐 특별히 뭘 하고 있는 게 없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좀 애매하고, 역시나 조금 이렇게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성장성이 있고, 이런 회사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그래도 이 와중에 지금 SK 바이오팜인가 그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하는가 본데, 그래서 이제 SK 관련 그룹주들이 지금 다 상한가를 막 갔어요. 아마 SK 바이오팜이니까 SK 증권에서 이제 상장 주관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SK 그룹이 SK 바이오팜으로 대박을 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된 이 스페코 있잖아요. 상한가 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위험한 거예요. 이 상승세가 한참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다 사면은 나중에 하락을 당할 위험이 크다. 그런데 이럴 때, 자, 이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서 사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평화롭다가 막 전쟁 날래다가, 평화롭다가 전쟁 날래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죠.
스페코나 빅텍이 떨어져 있으면 가서 그냥 사두면 된다. 예. 어차피 또 전쟁 날라고 했다가 또 평화롭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반대로 이거 말고 저거 있죠, 좋은 사람들. 네. 이걸 기억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가서 사는 거예요. 사서 버티면은 반드시 또 평화로운 평화회담이 있어가지고 또 급등하는 날이 온다. 개성공단 다시 열리고 해갖고 아마 기본적으로 3배, 4배는 먹을 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매매들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냐, 무조건 버텨야 된다. 자, 시세는 우리 생각과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움직입니다.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짧은 시간에 좀 특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도 추가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실제 돈을 넣으면은 주가는 여러분 생각대로 안 가고, 돈을 안 넣으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좋은 사람들 제가 매수하지 않은 채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말대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큰 상승. 또 개성공단 열리고 뭐 금강산 관광 열리고 해서 뭐 대박 막 이런 거 날 거예요. 왜냐? 제가 실제 돈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돈을 넣지 않고 예측을 하면 잘 맞아요. 근데 실제 돈을 넣는다. 굉장히 애먹입니다. 갈 듯 안 가고 막 이럽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니까 그냥 뭐 저만의 어떤 경험이었죠. 경험담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마도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진짜 뭐 저가 매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3월달과 동일하게 이때하고 동일합니다. 떨어져 준다 그럼 이건 나이스 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여유 자금 가지고 산 건데 이제는 여기서 한번 맛을 봤잖아요. 여기서는 뭐냐, 다들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수를 해버리겠다. 지금 대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은행 창구에 그 대출 상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그리고 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뭐냐, 뭐 비트코인 때하고는 뭐 비교도 안 돼요. 부동산도 저리 가라고 완전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세계가 열렸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3년 후인가 이제 양도세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빨리빨리 수익들 내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이제 미국처럼 주식 수익에 대해서 22%짜리 양도세 대신에 거래세는 거의 없는 것 정도, 한 0.1% 정도, 0.01인가 이렇게 매기고,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라. 그 대신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수익의 22%를 띄겠다. 훨씬 이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2023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많이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의 뭐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내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이 아마 롤러코스터 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해봤습니다.